신규 확진자가 잠시 주춤하더니 조금씩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오미크론 확진자가 전국에서 확인되고 있어 확산세 또한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가 17개 전체 시도에서 확인됐습니다. 국내 유입 한 달도 안 돼서 전국으로 퍼진 건데요. 이제 오미크론 확산이 본격화됐다고 봐야 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발생이 됐다는 게 신고가 됐고요. 오늘 누적 오미크론 감염자가 600명을 넘어섰거든요. 예. 근데 이 수치도 수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전북 익산이라든가 아니면 강원도 원주 식당 그리고 경남 거제 관련 사례 같은 경우에는 첫 환자인 지표 환자가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감염됐는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이른바 감염 경로가 미확인된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오미크론 감염자 확진자 대비 검출률이 1.8% 정도거든요. 예. 근데 이 정도 수치면 낮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 전파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사례에서도 12월 4일 날 0.7% 검출률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12.6%, 다시 일주일 만에 70%를 넘는 그런 검출률을 보이고 있은 바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2주 만에 우세종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2주 만에 우세종이 될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약 한 달 후 정도, 그러니까 설 연휴를 전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이 됐고 향후 한 달 정도 후에는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파력이 강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 같은데 오미크론 변이를 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PCR 검사가 도입됐습니다. 5개 주요 변이를 한 번에 판별하는 건 거의 세계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검사법이 정확도 측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오미크론 변이용 PCR 검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그 기전 자체가 PCR 검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나 민감도 측면에서는 우리가 기존의 확진용 진단검사법하고 상당히 유사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차이점은 같은 PCR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 PCR에 있어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증폭되는 부위의 양쪽 부위에 2개의 프라이머 결합 부위가 있거든요. 그 결합 부위만 유전자상에서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인 어떤 과학적인 기술은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정확도나 민감도는 유사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미크론 감염 진단이 이런 기술을 통해서 빨라지면 오미크론 확진자 수도 확 늘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만 해도 2주 사이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전망 들려주시죠.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방역 조치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한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는 그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방역 그 기조가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미국보다는 아무래도 그 지역사회 전파 속도는 다소 낮고 그리고 우점화까지 도달하는 시간도 다소 지연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중요한 부분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백신 접종률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차 접종률이 83% 그리고 3차 접종률도 33% 정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2차 접종률이 62%, 3차는 21%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확산세는 다소 더딜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예. 어찌됐든 우점하는 시간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한 1월 말, 그러니까 설날 연휴 전후쯤 돼서는 검출률이 50%를 넘었으면서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오미크론은 아무래도 전파력이 빠르고 또 우세종화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시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방역 당국이 해외 입국 제한과 격리 의무 등 입국 관리 강화 조치를 4주 연장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미크론 확진자의 해외 유입 사례가 많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누적 오미크론 감염자, 국내에서 발생한 감염자의 누적 수가 한 625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국내 감염은 332명, 해외 유입은 293명, 거의 1대1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국내에서도 감염되시는 분들이 많지만 해외로부터 입국되시는 분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만일 지금 시점에 해외 입국 제한을 풀거나 아니면 격리 의무 조치를 완화할 경우에는 해외로부터 상당히 많은 오미크론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예.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무점화를 시키는 어떤 과속을 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가능한 우점화를 지연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이유는 우리가 향후에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 시점은 오미크론 변이가 아니라 국내에서는 델타 변이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도 한동안 많이 발생을 했었고 더불어서 병상 부족 문제도 발생을 했는데 일단 이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오미크론이 국내에서 우점화되는 시점까지 시간을 벌면서 대응 시간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해외에서 입국되는 사례들에 대한 어떤 방역 조치 강화는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새로운 거리두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현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감안해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방역 대책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보기에 오미크론 변이의 특징, 대표적으로 전파력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을 감안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아직은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수면 위로 크게 올라오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현 시점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델타 변이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델타 변이에 의한 확진자 규모를 감소시키고 병상 여유분을 더 확보를 해야지만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단계에서 만약에 방역 조치를 오미크론 때문에 더 강화를 한다라고 하면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오미크론을 염두해서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하는 건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예. 다른 측면에서는 병원성이 낮기 때문에 그러면 일정 부분 완화시켜도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파 속도가 강하기 때문에 병원성이 절반 정도로 준다라고 하더라도 이 신규 확진자 규모는 분명히 늘어날 거는 예견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예. 되면 중환자의 절대 수치는 유사하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오미크론을 지금 고민할 때가 아니고 델타 변이를 고민을 하고 향후에 오미크론이 우점화될 때까지 남은 시간 동안 의료 시스템을 재정비하면서 오미크론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국내에서 방역 대책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전망을 해봤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나라별 대응이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규제 강화에 신중하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각종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표적인 국가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미크론이 우점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방역 규제를 강화하는 일부 국가들도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 자체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은 높은 전파력 때문에 신규 확진자 규모가 상당히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반면에 네. 긍정적인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성이 델타 대비 40에서 70% 정도 낮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도 위중증 환자 수는 그렇게 크게 늘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더불어서 3차 접종률이 높아가면서 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중증화 예방 효과가 있을 거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시점, 그러니까 1월 말쯤에는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로 도입이 일정 물량이 되기 때문에 이 네. 부분도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현 단계에서는 오미크론에 대한 상당히 많은 변수가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한 가지 시간이 우리가 적어도 한 달 정도 남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기간 동안에 오미크론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각 시나리오별로 대응 매뉴얼을 철저히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게 병상 확보 문제인데 지금부터 우리가 향후에
위중증 환자가 오미크론 때문에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얼마만큼 병상 확보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수치보다 늘어났을 때에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방역 조치가 강화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 지금은 단계별로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현재 위협인 델타 변이와 앞으로의 위협인 오미크론까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잘 마련해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